굿모닝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중에 모두가 잘 살아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건강하고 재미가 있게 살면은 잘 산다고 하는 기준이 되겠지요. 끊임없이 얘기하는 불교에서의 잘 살게 되는 방법이 여럿이 있습니다만은 말씀드린 대로 저의 생각엔 참선이 가장 좋다는 느낌을 하고 있습니다. 명상 중에도 여러 종류가 있지요. 우선은 간나선과 묵조선, 지금 말로 조용하게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아차리는 데 중점을 둔 것을 윗바사나 알아차리는 공부고, 또 하나는 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이 힘을 일으키는 데 집중하는 두 가지 종류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당송 시절에 극도로 발전이 되고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일으켰던 간나선, 그 참선의 목적은 대오로서 법칙을 삼는다, 이것입니다. 크게 깨닫는 것으로서 가장 큰 법칙을 세웠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언제라도 노력을 지속해야 된다. 크게 깨닫는다는 내용은 무엇이고, 깨달음은 무엇을 어떻게 되는 것을 깨달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깨닫는다, 특별하게 무엇을 아는 것처럼 깨닫는다는 의미를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안다는 게입니다. 지각한다, 내가 무엇을 지금 하고 있는지를 명료하게 아는 것을 깨달음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지나치게 그 자체를 극대화해서 이상한 것을 아는 것을 깨달음이다, 도통했다, 필요한 일반 사회인의 말로 그렇게 해서 그 내용을 너무 특이하게 설정을 하는 데서 오는 오류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알아차린다. 그런데 화두선에서는 무엇을 알아차리려고 노력을 하는가? 나의 정체성, 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또 어떤 성격을 갖고 살아야 하며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분명한 자각을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 그 방법에 1700여 가지나 있다고 했지요.
일단은 무엇을 하든지 그 하고 있는 상태에 몰입을 해라. 그것을 삼매라고 했죠. 정신을 한 곳에 모아서 말을 하고 가고 오고 일을 해라. 몰입, 정신 통일이죠. 먼저 이심을 일으킴으로써 정신 통일이 되기도 하고, 한 생각을 똘똘 뭉쳤을 때에 분명한 이심도 일어나게 됩니다. 둘이 하나가 아닙니다. 하나의 세계에서 달리 나와진 두 가지 표현인데요. 나의 성격이나 나는 어떤 사람인가? 정신을 한 곳에 모아서 노력을 하다가 어떤 계기에 크게 깨닫는다. 적게 깨닫는다고 하는 것은 중간중간에 나름대로 자기가 알아는 것처럼 느껴질 때를 보통 깨달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크게 깨닫는다. 그것은 그 알아차린 내용이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을 수 있는 나름대로 온전함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그 상태를 대오라고 하겠죠. 거기에도 착각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자기의 과시하고 싶은 마음이 위선적으로 내가 온전하게 깨달아서 변함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자기의 양심에 비춰봐서 정말 자기가 느낀 그것이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지는 스스로가 압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대오를 하기 위해서는 끝없이 공부를 해야 된다고 하는 의미가 대오라고 하는 어떤 한계선을 정했는지도 모르죠. 크게 깨달음으로써 온전한 공부를 마쳤다고 할 수가 있다. 일부 사람들은 그런 공부 방법에 흥미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가나선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문제는 그 화두 참선을 수행을 해서 크게 깨달으려고 하면은 세 가지의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대근기여야 한다. 근기, 뿌리 근자, 그릇 기자입니다. 그릇이 커야 된다고 하는 그런 명제가 바로 대근기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신체가 튼튼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려면은 전생에
복덕을 많이 짓고 또 선조들이 선근 공덕을 많이 행해야 아주 튼튼한 몸을 받아서 태어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공덕을 짓고 마음을 착하게 하는 그런 조상을 만나서 태어나게 되는 선근과 복덕을 주장하게 되는 그런 것도 좋은 몸을 받을 수 있는 하나의 원인이 됩니다. 일단은 신체를 잘 타고나서 기운이 좋아야 됩니다. 이 화두선은요, 보통 체질이나 약골이들은 어느 정도까지 공부를 하다가 보면은 더 이상 진척을 못 갖게 돼요. 이 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에너지를 몰입을 시키는 건데 체력이 약하면은 지속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화두선을 하려면은 좋은 몸을 받아야 된다. 일반 표현으로 기운이 좋아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으로서는 대신심이 있어야 된다. 큰 믿음. 어떤 것이 크게 믿는 마음일까요? 이심하지 않고 이것이 옳으냐 그러냐, 지도하는 분이 옳은 안목을 가졌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런 상대성에서 오는 불신이 없고 오직 스승님이 제시하는 그 화두를 잘하면은 내가 틀림없이 큰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굳은 신념, 그것을 대신심이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들은 가나선을 한다고 흉내만 냈지 화두를 준 그 선지식에 대해서 온전한 믿음이 없습니다. 거의 형식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공부가 제대로 될 리가 없습니다. 믿음은 하나의 세계로 몰입하게 하는 큰 밑거름이 되기 때문이죠. 대근기와 대신심을 갖고 세 번째는 크게 분심을 일으켜야 된다. 분심. 내가 기어이 화두 참선을 해서 대자유인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마음 공부를 하도록 해서 모두들이 바라는 가장 평화로운 세계에 살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어떤 것을 얻지 못하고 지금 이것이 옳은가 저것이 더 잘못됐는가 시비 분별 망상 속에서 공부를 하려고 하면은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분심. 기어이 내가 크게 깨달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자기와의 약속을 변함없이 굳게 할 수 있는 자세가 되면은 가나선을 해서 뜻을 이룰 수가 있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근래에 보면은 올림픽에서 사격으로 이 참 명성을 얻어서 무슨 광고에도 나오고 영화에도 나온다고 많이 알려진 김예지라고 하는 사격 선수가 있잖아요. 그의 말을 들어보면은 일념에 몰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사격을 할 때에 일념으로 총구를 겨누고 있으면은 주변이 캄캄해져서 오직 관역에만 밝음이 비친답니다. 참선하는 법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10점짜리나 자기가 생각하는 만점의 그 총을 쏘아서 금메달이라고 하는 그 자기의 목적을 달성을 해서 경제적인 부를 이루고 또 우리나라의 그 위세를 세계에 드내 세울 수 있는 하나의 조건이 되었다. 천만 가지가 마찬가지입니다. 세계적으로 이름을 떨치고 있는 사업가나 운동선수나 누구라도 들어보면은 거의 비슷해요. 일념이 가장 중요하다. 그것도 아주 강한 일념으로 정신이 뭉쳐졌을 때 그때가 가장 행복감을 느끼고 자기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때문에 한 생각으로 몰아가면서 더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자기의 문제가 무엇일까를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문제 해결에 대한 방안을 추구하는 것이 자신의 삶을 더 넉넉하게 하고 그런 과정을 굉장히 즐기더라고요. 골프하는 사람이나 야구하는 유명한 선수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몰입이야말로 가장 좋은 시간이고 그 상황을 최대치로 끌어올렸을 때에 목적이 달성이 되더라. 물론 그이들의 내면에는 명예나 돈이 결부됐다고 할 수 있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몰입된 그 상태를 즐기고 있다고 해요. 정말로 이 참선으로 통해서 삼매에 드는 그 상황과 거의 비슷합니다. 때문에 우리들이 행복하게 살려면은 몰입하는 방법에 관심이 많아야 됩니다. 그렇게 돼서
내 마음이 편안하고 몸은 저절로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명상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사람들은 적습니다. 개개인이 한 번 더 우리가 잘 살려고 하는 마음을 근성으로만 내지 말고 실질적으로 한번 도전을 해보는 것이 참으로 유익할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선은 가장 가까이 있는 핸드폰 보는 시간을 줄여야 됩니다. TV는 말할 것도 없고요. 자신과 자기가 함께 만나서 자기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삶의 태도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시간, 맛있는 것 많이 잡수고 많이 웃고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